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소과장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구독자 요청 영상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배경이 좀 다르죠? 오늘은 칠판을 쓸 일이 많아서 회사 회의실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네, 오늘 영상을 찍을 계기는 댓글로 어느 구독자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중국 계좌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관련하여 서과장님 한 가지 이슈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간혹 이슈가 있으나 현실은 그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해 주지 못하는 내용인데요. 부담이 되네요. 자, 밑에 링크가 있고 이겁니다. 서과장님은 확실한 대답 주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내용은 중국 계좌로 구매한 내역이 과연 매입으로 증명이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 강하시네요. 네. 그리고 추가로 질문이 있는데, 계속적인 중국 계좌로의 외화 송금 및 중국 계좌로부터의 출금이 그 과정이나 결과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봤더니 무역 전문가이신 유튜브님이 이미 답변을 해주셨고, 또 해외 구매 대행업 전문가이신 해공리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답변을 또 해야 되네요. 네, 저는 충분히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답변들도 많이 받았는데, 자, 서과장의 답변은 매입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실망하셨나요? 왜 이렇게 저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냐? 그거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구매대행업 업종 코드 얘기할 때도 이 구매대행업 업종 코드가 정확하게 부여가 되지 않아서 업태에는 서비스업을 넣고 종목에 구매대행업으로 제가 써 넣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코드 이용하시는 것 중에 상품 중개업을 또 코드로 사용하시는데, 이것처럼 명확하게 뭔가 구매대행업이 지침이 정부에서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무서마다 각자 판단이나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전보다는 지금 구매대행업 세금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매입 증빙 자료만 확실히 있으면 다 인정받을 수 있다, 거의.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건 어떻게 매입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퍼펙트한 준비를 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예요. 그냥 매입 증빙 자료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끝나면 많은 초보분들이 제대로 자료를 준비를 못 하십니다. 어떤 항목들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떠먹여 드리는 방송으로 제가 이 칠판에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제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더 추가로 넣을 건 넣으시고 뺄 건 빼셔서 여러분만의 정답을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이 각자 달라서 손해보는 분들이 계시면 또 저한테 원망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충분한 정보는 드리지만 거기서 덧붙이고 빼시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중국 계좌에 있는 돈으로 1688에서 20위안짜리 제품을 구매했어요. 그러면 매입 증빙 자료를 준비할 때 그 제품의 원화 가격은 얼마일까요? 자, 당연히 대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환율이 그때그때 바뀌는데 어떤 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보통은 제1금융권을 통해서 TT 송금을 해서 중국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내는 원화 금액, 그리고 은행의 수수료, 그리고 그때의 환율, 그리고 중국 계좌에 도착한 위안화 금액, 이런 거를 정리해 놓은 대장이 필요해요. 그거를 외화송금 대장이라고 해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자, 이 외화송금 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외화장부라는 건데, 이 외화송금 대장에서 송금한 금액을
어떻게 썼느냐, 이런 거를 또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네. 자, 이제부터 칠판을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칠판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1일) 출금 계좌, A라는 출금 계좌가 있었고 중국 계좌가 B예요. 송금 원화를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20만 원을 보냈어요. 수수료가 만 원이 빠졌어요. 그리고 자, 이때 환율이 계산하기 쉽게 190원이었다. 그러면 위안으로 얼마가 같나요? 190 나누면 1000 위안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 송금했을 때 송금 레퍼런스라고 송금 번호가 있어요. 숫자로 000A CB00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보냈고 수수료는 얼마고 그때 환율은 얼마여서 수수료 빼야 되니까 19만 원에서 환율이 190이니까 위안화는 1000원이 들어간 거예요. 중국 계좌로.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내가 1688에서 물건을 사입할 때 그때 어떻게 적나 보여드릴게요. 자, 1688 사입처. 1688에서 물건을 샀고 사입 금액이 200위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혹시 모르니까 위안, 여기도 위안. 자, 200위안이에요. 그리고 해외 배송비는 10위안이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1000 빼기 210이니까 790이 잔액이 남게 되겠고, 이 물품을 사면서 쓴 돈은 외화 송금 번호 1번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여기에 물품 사입 영수증은 뭐냐? 1688이나 타오바오나 기타 거래처 사이트에 물품을 구매했을 때 구매 내역이 쫙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캡처본을 여기다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여유가 되시면 여기에 네이버면 네이버 11번 가면 11번가 하고 옆에 그 주문 번호를 딱 써놔요. 그러면 어떤 손님이 언제 산 제품이 이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추가로 더 쓰고 싶은 분은 이 사이에다가 이제 원화 가격 계산이 되잖아요. 이 사이에 원화 사입 가격 이렇게 표현해 놓으셔도 나중에 편해요. 네. 원화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210 곱하기 환율, 그때 환율 190을 곱하시면 그게 원화 가격인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당연히 쉬운 거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이제 제가 또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1000위안짜리를 구입하고 싶어요. 근데 잔액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번이라고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해서 190 똑같은 환율로 1000위안을 또 넣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나눠야 되냐,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1688에서 구매를 했죠. 근데 이제 사입 금액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헷갈리니까 180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사입 금액을 지금 790으로 하나, 남은 잔액만큼 여기다 써주고 해외 배송비는 없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 외화 송금 번호 1번을 써줘요. 네, 이때 잔액은 0원이죠. 썼으니까. 자, 그리고 이 밑에 나머지 금액 210원을 써주고,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다시 79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외화송금번호 2번. 네. 이렇게 써주시고, 어차피 똑같은 제품 팔았으니까 캐시표는 똑같고, 똑같이 네, 기입해 주시고, 이때 그럼 원화 사익 가격은 얼마여야 하냐? 790 곱하기 이때 외화송금번호 1번의 환율 190원 플러스 210 곱하기 2번에 대한 환율 180원. 네. 요게 이제 이 제품을 사입했을 때 원가 가격인 거예요. 네, 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얼마를 보냈고 그 얼마의 돈으로 이런 물건을 샀다. 이런 매입 증빙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주문 번호로 브이룩업을 돌려서 이 정보들을 쫙 한 대로 묶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 돈을 얼마에 보냈고 그 돈으로 이런 제품을 샀고 이렇게 산 제품들이 몇 월 며칠 어느 소비자한테 얼마의 가격으로 나갔다. 예, 요게 이제 한 번에 쫙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기본 정보만 있으면. 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뭐 더 편의를 위해서 항목을 넣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예. 여러분이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추가하고 뺄 거는 해보시면서 정하면 되고, 네, 이렇게 뭐 외화송금대장이나 외화장부 이 명칭이 다 통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장을 뭐 따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영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왜 매출이 나기 전까지 세금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2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 설명하느라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중국 계좌를 갖고 있어서 중국 계좌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결제대행 업체 통해서 해외 구매대행업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내에 부가세를 뺀 나머지 금액이 매입 금액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 발행된 것만 잘 갖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다, 그럴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기가 그 업자한테 보낸 원화 금액 그리고 제품 가격 요 정도는, 그리고 요청할 수 있으면 물품 구입 영수증 캡처본 하나를 받아 놓으시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올라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환치기 통해서 중국 계좌로 송금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외환거래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메일로 물어보셔도 답변 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중국 계좌로 매입했을 때 매입 증빙 자료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결제대행 업체를 통해서 구매했을 때 매입 자료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괜찮았으면 오랜만에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예전에 제 영상 보시고 인정 댓글로 남기신 분들 광고 끝까지 시청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